프랑스 영화 아무르를 다시 보았다.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과정 생로병사. 아무르는 생로병사 중에서 병사의 과정을 다룬 영화다. 음악인 출신 부부 조르주와 안느는 중산층으로 소박하고도 행복한 삶을 살아온 금실 좋은 80대 부부다. 그러나 어느 날 안느에게 뇌졸중이 찾아오고 막힌 경동맥 수술이 잘 안 되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면서 부부는 본격적인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병원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힘든 시간을 보낸 안느가 자기는 절대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기 싫다며 조르주에게 부탁하고 조르주도 안느에게 자기가 집에서 돌보겠다고 약속한다. 안느는 자신에게 닥친 난관을 극복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조르주도 정성스러운 간병을 했지만 안느의 육체와 정신은 점점 조금씩 망가져 갔고 조르주도 점차 지쳐간다. 시간이 흐르며 의사소통마저 힘들어지는데 그들의 딸인 에바가 찾아와 안느의 상태를 보고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지 조르주를 원망한다. 옛날 내가 그랬듯이 세상의 모든 자식은 부모 중 누군가가 아프면 속 편하게 다른 부모에게 똑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자식을 포함하여 한 번씩 병문안을 오는 사람은 정답인 양 쉽게 병원을 들먹이며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 듯한 말을 한다. 정작 병원을 싫어하고 병원에서 고통받을 안느의 사정은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이 모두가 진정 환자의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는 않는다. 이웃들이 식료품을 대신 사다 주고 간호사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안느의 목욕과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을 해주지만 이는 작은 위로에 불과하고 정작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은 오롯이 안느와 조르주가 감당할 수밖에 없고 둘은 묵묵히 절망과 고통의 길을 헤쳐나간다. 조르주가 불편하고 굼뜬 몸으로 병든 아내를 돌보는 모습은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 때문에 영화는 역설적으로 사랑이라는 뜻의 아무르 이외의 다른 제목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틋함과 헌신, 의리뿐만 아니라 그가 변해가는 모습에서 오는 회의와 분노, 무력감까지. 특히 제 힘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안느를 살리기 위해 조르주가 억지로 먹여주다가 음식을 거부하는 안느에게 분노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뺨을 때리는 장면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점차 나빠져 치매마저 앓게 되는 안느를 간병하면서 조르주는 점점 절망하며 삶의 의욕을 잃어가다가 결국 조르주는 안느 얼굴에 베개를 눌러 죽이고 꽃잎으로 주변을 장식한 다음 자신도 누워 생을 마감하고 만다. 영화가 끝나자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가슴이 먹먹하여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에게나 병과 죽음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지만 특히 노년에 접어든 나에게는 멀지 않은 일이라 조르주와 안느가 겪었던 절망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참한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안느의 입장이라면, 내가 조르주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영화의 첫 장면은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잠겨진 문을 따고 들어와 마스크를 쓰고 코를 막으며 직업적으로 안느의 시체를 처리하는 장면이 나온다. 젊은이들은 죽음이 멀리 있는 남의 일로 인식되어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세월은 빠르고 젊은이도 곧 늙는다. 이어령 교수가 남긴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은이는 죽는다는 명언이 생각나는 순간이었다. 삶도 마찬가지지만 죽음도 때가 되면 오롯이 나 혼자서 맞이하고 겪어내야 할 일이다. 아무르를 계기로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를 느낀다. 죽음이란 무엇이고 나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죽음을 이해하려면 생명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지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을 정리해 본다. 약 46억 년 전 성운이 뭉쳐 지구가 형성되고 무생물뿐이던 지구에서 기적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 약 37억에서 39억 년 전 바다에서 단세포 박테리아 형태의 초기 생명체가 생겼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한다. 이후 초기 생명체가 광합성으로 산소를 생성하며 장구한 세월을 거쳐 점차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했다. 식물과 동물의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던 생명체는 약 600만 전 유인원에서 인류라는 종으로 분리되기 시작했고 약 30만 년 전 현대 인류의 조상이라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생겨나 점차 전 세계로 퍼져갔다. 따지고 보면 물과 산소와 햇볕을 가진 지구라는 행성에서 기적이 일어나 원소들이 이상한 형태로 조합되어 무생물에서 생물이 탄생하여 진화했고 나라는 존재도 생명체의 진화에 따라 나타난 인류라는 특이한 종의 자손으로 지금 이런 사유를 하며 존재하고 있다. 인류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뇌를 발달시키면서 언어와 사고력을 활용하며 특별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벌레와 풀과 똑같은 조상을 가진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일 뿐이다. 주위에 흔하게 보이는 곤충과 풀과 나무들이 자신의 습성에 따라 태어나고 사라지듯이 우리도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며 죽어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임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은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이 예외 없이 거쳐야 하는 우주의 법칙이다. 당하는 개인에게는 그의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전체로 보면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이, 모든 인간이 거쳐갔던 필연의 과정이다. 그리고 예외가 없는 자연현상은 무서워하며 피한다고 오지 않을 것도 아니기에 먼저 당당하게 맞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죽음이지만 여전히 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강하게 남는다.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나도 DNA가 조정하는 본능의 지배를 받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된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남아 영생한다고 믿는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영혼이 인간 뇌의 작용으로 생긴 사고의 집합체라고 이해하기에 내가 죽으면 영혼도 사라진다고 본다. 영혼과 정신은 뇌의 작용이고 육체가 죽으면 모두 같이 사라져 꿈도 없는 깊은 잠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래서 죽음은 작동하던 컴퓨터의 전원이 나가듯 블랙아웃되어 종료된다고 생각되며 당연히 나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남는 두려움을 위해 어떻게 이해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병사의 과정과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이해가 내 의식의 수준을 높이고 죽음을 편하게 맞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첫째, 원래 나라는 존재는 없었다. 이렇게 살아오고 있으니
애당초 내가 세상에 존재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70년 이전의 무구한 세월 동안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다. 그리고 늦어도 30년 후 억겁의 시간에도 원래처럼 나는 없을 것이다. 길어봐야 100년도 안 되는 아주 잠깐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져가는 존재가 나다. 따지고 보면 원래 없었던 것이니 다시 없어져도 사실 전혀 억울할 것이 없다. 둘째, 죽음이 자연스러운 상태다. 우주에는 온통 무생물이고 생물은 아주 희귀한 존재다. 비율로 따지면 모르긴 해도 0.00000000000000001% 이하일 것이다. 태양계에서만 보아도 생물은 지구에서만 존재하고 있다. 지구에서도 생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극소수이고 나머지는 전부 무생물이다. 생명체로 잠시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우주에서 아주 희귀한 상태이므로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복귀다. 셋째, 재행무상의 우주법칙은 지구와 태양, 심지어 우주의 모든 별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지구에 태어난 사람으로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과 무생물까지 예외 없이 법칙에 따라 생멸해 왔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지구와 태양 같은 별들도 사라진다고 한다. 당연히 나도 우주의 자식으로서 법칙에 따라 분해되어 다른 물체로 변해갈 뿐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겪어내는 과정이니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넷째, 죽음이 있기에 삶은 가치가 있고 소중해진다. 만약 내가 영생한다고 가정해보면 우선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머지않아 지옥이 될 것이다. 영원히 계속되는 나날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삶의 소중함은 없어진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지지 않고 영원히 피어 있다면 흉물이 될 것이다. 죽음으로 삶이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시간이 소중하고 삶은 가치로 빛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죽음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 다섯째, 나는 운이 좋아 이미 70년을 건강하게 살았다. 20세기 초만 해도 인류의 기대 수명은 40세를 넘지 못했다. 2026년 세계 평균 남자의 기대 수명은 71.2세이고 건강 수명은 61.2세라고 한다. 내 주위에도 많은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전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 세상 순례를 하고 있다. 시대와 장소를 잘 골라 태어나 한국전쟁이 끝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온 큰 행운에 감사한다. 이런 행운을 누렸으니 언제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억울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Memento Mori, Carpe Diem.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즐겨라. 곧 죽음이 찾아올 것을 잊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선물이 된다. 얼마 후 우리는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만 잊지 않아도 우리는 쓸데없는 욕심과 헛짓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라고 입적하시면서 남기신 서산대사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